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도어스태핑,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한 내용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매일같이 이렇게 도어스태핑을 하고 있는데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들이, 저도 기자지만 이 기자 출신들이 누가 잘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쏠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옳다라고 해도, 특히 선거를 앞두고 어느 쪽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옳구나 라고 해도 어느 한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 굉장히 이 메시지 능력 하나만은 정말 탁월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도어스태핑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준석에 대해서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위장 결혼을 한 것이다. 이준석과 이낙연이 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한 것이다. 참 정말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위장 결혼을 한 사람에게 왜 너희들이 한 방을 쓰지 않느냐, 왜 정책에 일관성이 없느냐, 왜 제각각 노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주권만 얻고 나면 선거 치르고 나면 헤어질 사람들인데, 위장 결혼한 사람들은 위장 결혼을 했으니까 영주권을 안 주면 됩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위장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낙연, 이준석에게 너희들이 왜 한 몸이 아니냐,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전곡을 찌르니까 이준석이 양두구육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점들을 덮고 있다. 그래서 양두구육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기자들은 이렇게 참 못되게 질문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개혁신당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이 명쾌합니다. 그 정도의 정치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준석과 같은 저런 수준의 정치,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함께 하겠다면 빨리 가라라고 했습니다. 한동훈답지 않습니까? 이 당당한 자신감, 이 명쾌함이 좋은 것이죠. 김성태 어제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가 단식을 해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낸 것은 정말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 공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태가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받아들이겠다,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들이 개혁신당에 갈 사람들이 있겠느냐? 몇몇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수도권에 젊은 층에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미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이미 자신의 말대로 자신은 보수를 포기한다, 이제 자유로 간다, 좌파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주당 쪽으로 간 겁니다. 좌파 쪽으로. 이낙연과 함께. 이준석으로서는 자신의 이제 현실을 깨달은 것이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낙연과 손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지금 총선을 앞두고 돈이라도 좀 마련해야 된다. 총선은 치러야 한다. 이준석은 이제 정치가 끝났다라고 봅니다. 끝난 이유는 이준석이 어그로를 뜨는 이런 것, 언론 플레이 이런 것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이준석의 정치 수준입니다. 정치 수준이 밑바닥입니다. 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 인성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탈락자 중에서 공천 탈락자도 나올 겁니다. 누가 이준석과 함께 하겠습니까? 어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째, 국민의힘의 그 위성정당 당대표로 장제원 의원이 어떻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장제원 의원이 정말 희생, 헌신을 했죠. 또 장제원 의원이 누가 뭐래도 여권의 핵심 인물입니다.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하고요. 장제원 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역량, 모든 것을 갖췄다. 공정성도 갖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장제원 의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한동훈 이 비대위에서는 아직 장제원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이게 일부 지금 유튜브에서 정치평론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제원이 정말 윤 대통령과의 관계만을 제외한다면 장제원이 적임자입니다. 그런데 장제원은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과 가장 친한 지금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또 화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또 총선 전국에 도움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장제원을 이 위성정당 대표로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 한동훈이 자신과 호흡이 맞는 한동훈에게 맡겨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민주당 쪽에서도 이 선대위에 이해찬을 맡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공천하고 나면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찬을 맡긴다. 이재명이 뒤로 빠지면 김부겸이나 이런 다른 이미지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내세우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아마 이해찬을 내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찬은 선거용은 아닙니다. 뒤에서 수습하고 이재명이 저지르는 지금 이런 학살 공천 이런 것을 뒤에서 수습하고 문재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수준에 있을 것이다. 물론 이해찬을 선대위로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땡큐죠. 지금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계속됩니다. 어제 백현동의 김인섭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고 그 판결문에 이재명의 이름이 11번 거론이 됐습니다. 김인섭과 이재명의 관계는 특수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성공한 로비 아니었느냐. 김인섭은 로비스트였다. 성공한 로비였다. 로비를 한 이 로비스트가 5년형을 받았다면 이재명은 그것보다 더 중한 형을 받는 것이 법률적인 상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에 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에게 또 한 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김인섭이 징역 5년형을 받았는데 이재명은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답을 하지 않을 거라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다시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물론 국민을 대신했습니다. 로비스트 김인섭의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동훈 위원장은 이어서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의 대표는 전과 사범에다가 수많은 중범죄로 재판받기 바쁘고 수사받으면 휴대폰 숨겨야 한다고 강의까지 하던 분이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대표로 있다. 그리고 조국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민주당 이중대 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조국, 그리고 이 민주당이 만드는 이 위성정당 여기에 뛰어들어서 한몫 보려는 극렬한 친북, 종북 성향 운동권들까지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진영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한다. 이 이름들만 들어도 왜 우리가 절실하게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지 다짐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참 운이 좋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문재인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조국을 비롯해서 이준석, 추미애까지 이 민주당에서는 또 추미애를 임종석과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추미애를 그러니까 임종석을 드러내고 임종석을 공천을 주고 싶지 않은데 안 주겠다라고 하면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테니까 다른 지역 험지 출마를 하라라고 하고 그 지역 중성동구에 추미애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마 중성동구에 임종석을 드러내고 추미애를 그 자리에 꼽게 되면 임종석은 더욱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이재명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추미애와 임종석을 놓고 험지에 보내야 하는데 어디로 보낼 것이냐. 임종석은 쳐내고 싶고 추미애는 쳐내고 싶지는 않는, 그래도 이재명의 충성을 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추미애까지 조국, 이준석, 추미애 모두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이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 추미애 이 국민의힘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국이나 이준석, 추미애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공격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뭐 속으로는 뭐 웃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고발 전문 시의원이죠. 이종배 서울시의원 요즘 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숙에 대해서 지난 8일 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 이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을 배웠다. 이건 지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 경호관은 경호 업무만을 해야지 이렇게 수영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2018년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했습니다. 수영 강습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그 청와대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때 법원의 판결입니다.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사실상 수영 강습을 했다라는 걸 이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을 했고 이걸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형사 일부의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이 또 하나 몇 개월 전에 고발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로 타지마을을 관광한 것입니다. 이거 국고 낭비고 직권 남용이다. 뭐 국정농단입니다. 이것도 고발을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사가 더딜 뿐입니다. 이 김정숙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김혜경 그 관계가 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김혜경의 비서였죠. 그 배소연의 선거법 위반입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게 2심에서 확정이 되면, 이 형이 확정이 되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하루밖에 남지를 않기 때문에 김혜경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김혜경에 대해서 이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김혜경의 법인카드 그건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소현과 선거법 위반 배임 혐의 이 김혜경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확실히 거의 기소를 합니다. 그 다음 이 법인카드를 쓴 이 배임 부분은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지금 검찰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모두 이 법인카드를 쓴 것입니다. 이 법인카드 비리 관련해서는 김혜경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이 사실을 모두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검찰 수사도 더디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 법인카드 비리 관련해서 소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지적해 둡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